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내 인생 다 무너지고 하면 할수록 점점 꼬여가고 부부관계가 완전히 끝장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에 날벼락이 따로 없잖아요. 갑자기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남자면서 여자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은 경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안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급으로 고통스러울지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느끼지는 못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할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게 공감인가요? 같이 느낄까요? 저는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고통을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맞닥뜨려야만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직접 본인 당사자가. 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보죠. 외도를 만약에 이렇게 겪었다. 그러면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내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배우자의 외도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되는 거고 이 외상 트라우마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꾸 남편이 외도를 했다, 아내가 외도를 했다. 그런데 나한테 외상 트라우마가 생겨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여러분은 외상 트라우마 여러분 자신한테 생겨요. 그래서 직접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느끼는 거지. 그런데 외도를 한 배우자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시댁과 연결되고 누구와 연결되는 사람은 그런 고통을 못 느껴요. 못 느끼다 보니까 원리도 모르니까 당연히 이해도 안 되지만 못 느끼니까 당연히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어떻게든 내가 이걸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어떻게든 외도를 한 배우자,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그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예전으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는 회복력과 그 다음에 고통을 벗어나는 그 다음에 회복을 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고통 안 느껴요. 느끼더라도 금방 끝나요. 왜 그래요?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그러면 내 배우자와 그래도 아무리 티격태격 싸우고 부부관계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이렇게 됐지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 바라보면서 정말 앞을 향해서 열심히 그냥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면 외상 트라우마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은 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그 순간 무조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돼야 돼요. 그래야 잘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느끼고 나만 느끼고 있는 건데 나만 느낍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조건 이혼으로 확 몰고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뭔가 심각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는 아파야 되거든요. 고통스러워야 되거든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발생 안 한대. 뭐가 좀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결혼 생활, 그 사람은 결혼 생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어떻게든 하면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거고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나쁜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복하고자 할 때 여러분은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달라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즉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먼저 여러분들은 다 몸이 있죠? 신체 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뭐라 그래요? 신체라고 안 하고 시체라고 합니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신체라 그래요. 내 신체와 몸이 있어요. 이 몸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몸이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신체의 몸이 지금 아파요. 느껴요. 내가 아프다는 거를. 자, 그러면 결국은 몸이 아프다는 건 뭘까요? 몸이 아프다는 건. 몸이 아프다는 건 지금 내 몸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상이 생겼으니 회복 또는 치료를 하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뭐 신경을 통해 가지고 오는 것도 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네 몸에 내가 나한테 몸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상이 생겼으니 빨리 회복을 하든 치료를 하든 뭘 좀 해라 하고 SOS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기침, 감기, 몸살, 근육통 같은 이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어쨌든 몸에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겠죠. 뭐 푹 잠을 자든가 아니면은 간단한 어떤 약국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약을 처방을 받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뭐 어쨌든 일을 회복하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뭘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침, 감기, 몸살, 근육통 이런 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나요? 아, 그래. 좀 힘드네. 끝?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 수 더 떠요. 뭐라고? 설마 내가 이제 기침, 감기, 몸살, 근육통이 생겼으니까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든 요거를 빨리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분명히 노력을 합니다. 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회복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더니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일상생활을 합니다. 왜? 몸이 괜찮아졌으니까. 이상 신호를 보냈더니 내가 즉각 조치를 해서 나를 회복시켜가지고 치료를 해서 일상생활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건강하게.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침, 감기, 몸살, 근육통을 회복하려고 내과 병원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뭐 약도 처방받아보고 뭐도 해보고 뭐도 하고 온갖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 채 뭐가 됩니까? 계속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살기도 너무 강해지고 기침은 더 심해지고 막 통증은 더 강해지고 이상하게 더 악화돼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전엔 됐는데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어요. 노력했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던 그런 뭐 간단하게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거나 또는 간단하게 동네 약국 가가지고 동네 의원 가가지고 이렇게 진찰 받고 처방 받은 대로 약 먹고 뭐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아무리 해도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요? 계속 안 가죠. 뭔가를 조치를 하죠. 뭐라고 조치합니까? 내 몸, 내 신체, 내 생명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좀 더 큰 병원을 찾아갈 겁니다. 큰 병원. 뭔가 지금 나한테 심각해진 상태가 됐어요.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겁니다. 아주 정밀 진단을 받든 뭐를 하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청천벽력에 날벼락이 떨어져요. 뭐라고? 폐암 말기래. 진단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내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날이 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회복을 할 때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도움을 좀 받고 약의 도움을 받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야 무슨 차를 마시면은 좀 괜찮아진대. 차 마셔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럼 괜찮아져요. 예전 우리 뭐 감기 몸살 이렇게 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고춧가루 뭐를 타가지고 칵 맞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다. 괜찮아져요.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거를 내가 노력하다가 이제 가서 진단을 떡 받고 이렇게 딱 갔더니만 말기래. 폐암 말기래요. 이제 큰일 났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를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얘기예요.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얘기기도 하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죠. well dying,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치료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왜? 폐암 말기라니까. 그런데 이때 의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느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폐암 말기를 완치할 수 있는 게 있대요. 폐암 말기를 완치할 수 있는 게 있대. 그런데 치료를 하려면 비용이나 기간이나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치료법이 있대. 그런데 완치시킬 수 있대요. 그리고 원래 명대로 원래의 생명을 회복으로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대. 완치는 돌아가는 거거든. 완치될 수 있대. 그래서 그렇지만 비용이, 시간이,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대. 그때 이제 또 여러분은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치료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똑같이 죽음의 길을 그냥 그래 하면서 선택할 건지를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뭐를 하는 겁니까?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할지 죽음을 선택을 할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오로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자,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의학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진행해 오는 게 맞습니다.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그렇게 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 의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상황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나라님은 조금 이따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마음이 아프다는 건 뭔 뜻입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건.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느끼는 거는 심리에 이상이 생겼으니 나 자신이 나에게 심리에 이상이 생겼으니 회복 또는 치료를 하라고 나한테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이제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나한테 이제 신호를 막 보내고 있는 거야. 너의 심리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쉐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복을 하든가 치료를 하든가 해. 악화시키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현상을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뭔진 모르지만 답답하고 어렵고 뭔지 모르지만 고통이 느껴지고 이러는 심리 문제가 이제 이 나름대로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어.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나요? 때 되면 알아서 되겠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죠. 우리가 왜 답답하면 우울함이 됐던 어려움이 됐던 고통이 느껴지던 그러면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잠을 자든가 그것도 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그리고 또 뭐를 해요? 혼자 조용히 좀 가만히 있는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미장원 가서 머리 헤어스타일도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영화를 한 편 본다든가, 맛있는 친구들 만난다든가, 뭐 한다든가, 뭔가를 해요. 왜? 그거를 벗어나려고. 그거를 어떻게든 회복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그래서 회복하고자 하고 분명히 뭔가는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뭘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답답하다, 어렵다, 좀 힘들다, 뭐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제 건강하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 난 이제 틀렸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막 살 거야. 나는 지금부터 막 살 거야. 나는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 우리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 뭡니까? 막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 거. 그걸 쓰레기 인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이번 기회에 난 쓰레기 인생 그냥 막 살자.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쓰레기가 안 되려고 어떻게든 내 마음을, 그래서 내 심리를 회복하려는 뭔가 노력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게 될 거예요. 무엇인가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죠. 분명히 노력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막 해서 다시 내가 희노애락에 관련되는 걸 느껴가면서 또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나름대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약간 고통을 느끼고 막 이랬던 게 정말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됐고 저렇게 하면 됐고 뭐 하면 됐고 괜찮아졌어요. 뭐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강연도 읽고 영상도 보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회복이 됐었는데 이제는 회복이 안 되네?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건 둘째 쳐놓고 점점 더 안 좋아져요. 뭔가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악화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신체에서는 그래도 대형병원 찾아가잖아요. 이제 악화돼. 그런데 계속 비슷한 노력을 또 계속해요? 신체에 관련돼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리가 자꾸 뭔가를 하더라도 점점 악화가 되고 있다. 뭔가 방법이 즉 치료 회복이 뭔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뭐 어디가 됐던 지금 라이브 상담이 됐던 지금과 같은 라이브 상담이 됐던 어디가 됐던 이렇게 또 가서 나름대로 검사, 진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뜩 받아봤더니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볼 때는 외상 트라우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됐습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도는 무조건 외상 트라우마를 유발합니다. 그것도 급성으로.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이거를 신체적으로 볼 때는 폐암 말기를 선고하는 거랑 같아요. 외상 트라우마가 그만큼 무서워. 그런데 아직 죽진 않았잖아요. 아직 마음이 죽진 않았어요.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했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됐구나. 지금 내 심리, 즉 심리가 싹 죽어가고 있거든.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외상 트라우마 얘기해도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심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 없어요. 왜?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그 전에 하던 방식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외상 트라우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외상 트라우마, 즉 신체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뭡니까? 신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폐암 말기라고 제가 선고를 딱 해드려요.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얘기 들었으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건지 마음을 죽이비리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죽여버려서 인간이 아니라 막 사는 동물로 그냥 오로지 쾌락을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막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나를 회복할 거냐, 치료할 거냐, 아니면 내가 쓰레기로 살아갈 거냐는 걸 마음을 죽여놔야 쓰레기가 되거든요. 왜? 마음이라는 것이 가동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고 올바른 그 다음에 인간답게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죽여버리면은 그게 사라져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죽어가든 말든 그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 편하면 돼. 이런 인생을 살아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정한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급이 신체적으로 폐암 말기에 치료법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치료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외상 트라우마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를 치료할 때는 다만 이를 치료하는데 비용과 기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완치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마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쓰레기 인생으로 살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치료법이 있는 건 아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한 건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폐암 말기일 때 치료법이 있대, 완치하는 방법이 있대. 근데 너무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할지, 그러니까 치료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지를 선택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를 가냐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에요. 결정은 오로지 여러분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겁니다. 남편 것도 아니고 내 배우자 것도 아니고 내 아이들의 것도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내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내가 죽는 날 내 마음도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영상이고 공부고 뭐고 일단 다 내버려 두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의 고통을 압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노트에다 정리해놓고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만 꼭 참고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은 주제를 여러분의 고통인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두고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